자, 352쪽 보세요. 이 암기 프린터 이것도 바뀌었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게 추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에도 업데이트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체계도에 보면은 뒤에 보면 암기 프린트 내용, 요 내용 있죠? 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기 없는 내용 추가된 거 있죠? 추가된 게 좀 들어갑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뭐 국계법에도 추가되는 게 있고 특히 주택법에 추가되는 게 좀 많습니다. 어제 바뀐 내용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 의무 거주기간이 있어요. 의무기죠. 거주기간. 그런 건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살다가 이 주택을 팔죠. 그럼 국가에서 매입 비용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표로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암기사항으로 추가되니까 그래서 이제 체계도 3, 4 수업에는 체계도 수업을 하는데 체계도 속에 뒤편에 그 암기 프린터 내용이 있죠. 추가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352쪽에, 자, 거기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교체 신규 가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갑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나, 자,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에 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을 함부로 교체 신규 가입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 조합원에 대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교체 신규 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 충원할 때는 교체 신규 가입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추가 모집 승인이나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 그렇게 완전한 게 금지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원칙에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다. 줄쳤어요. 자, 근데 2번부터는 예외요. 추가 모집 보시면은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줄칩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받은 경우 거기만 줄치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 자,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병행가 신청은 줄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예로서 조합원의 충원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줄칩니다.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1번 줄칩니다. 조합원 사망. 그럼 상속자로 충원한다는 뜻입니다. 2번 자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거기에만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세요. 자, 그래서 갈로 뛰어넘으시면 셋째 줄에 내려옵니다. N은 승인 이후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그거 아니고 넷째 줄에 내려옵니다. 넷째 줄 끝에 보시면 갈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N은 입주자 선정지가 양도 정립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가 양도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자, 정려 판결 등으로 변경됐을 때는 충원을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번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때도 추원해도 되고, 4번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자,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되었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일 때도 추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무작위로 판명된 경우 줄치고, 자, 이러면은 다음 자로 추원해 되죠. 이 추원 사유 때문에 사실상 허용이 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조합원 자격 판정 기준 보시면은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자, 위의 사유로 추원되는 자에 관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줄칩니다.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조합원의 탈퇴. 우리가 조합 가입할 때는 30일 내에 청약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정식 조합이 되면 탈퇴를 할 수가 있어요. 줄칩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자, 또 줄칩니다.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포함해서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가입했다가 30일 내 청약 처리하는 게 속편죠. 30일이 지나면 이제 이 탈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기꾼들이 할 때는 이 탈퇴하려면은 안 해줬죠. 안 해줬습니다. 돈도 안 주고 환급 청구해도 안 줬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13번에 주택조합의 사업종결과 해산은 자,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편 14번에 조합은 업무대행이라 되어 있죠. 5, 6월달에 한번 봅시다. 자, 옆에 가시면 주택조합의 실적보고 자료공개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달 그쪽. 자, 그 다음에 저 357조에 가면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회의감사 찾았습니까? 5, 6월달. 자, 17번에 주택조합 사업의 시공보증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여기까지가 주택조합에 관한 것이고, 350조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단 리모델링 시행이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왜냐? 아직 리모델링 시대입니까? 아직 멀었죠.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이분이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간혹 나옵니다. 1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은 시기조정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5번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 되어 있죠. 그거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에서 1번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자,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번에 안전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주택조합 등의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허가 신청 예외 동의 철회라든지 3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제출 절차 다 3, 4에 가서 봅니다. 4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4번에 권리변동계획 수립은 5, 6월달에 가서 봅니다. 6번에 시공자 선정, 7번 사용검사도 5, 6월달. 8번에 리모델링 특례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 교재 367조에 가면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 받듯이 여기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자, 규모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승인 받느냐? 첫째, 주택건설 사업. 주택건설 사업일 때는 단독 주택을 건설하겠다면 원칙이 30호 이상이 되면은 승인 받아야 돼요.
29호까지는 건축구상 허가받습니다. 자,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도 승인받는 경우가 있고, 공동주택일 때는 자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승인되는데, 예외로 50세대 이상일 때도 승인받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을 29세대 이하로 지을 때는 건축구상 허가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 승인받는데, 이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이런 규모도 안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자,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자, 원칙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승인권자가 정해지는데, 주택건설사업, 대조성사업 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자,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받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 시도지사를 풀어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도지사, 이 5사람을 시도지사를 하죠. 그러면 특별시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승인하고 미만일 때도 승인합니다. 그럼 특별시에서 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사업 전부 다 특별시장이 다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항도 여기 들어가니까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한다 이 뜻이에요. 그 울산광역시에서 누가 사업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울산광역시장이 다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할 거는 시군지역입니다. 시군지역. 시와 군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승인해요. 도지사가.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합니다. 요것만 중요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대도시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다 승인하니까 시험에 틀리게 안 나와요. 예. 자, 다른 것만 묻습니다. 여기 도지사하고 여기 일반 시장 군수 있죠. 그래서 도지역에서는, 시군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 군수가 승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어요, 예외로.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승인 대상 1번 단독주택 줄칩니다. 30호 줄칩. 단독주택 원칙으로 30호 이상이면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줄칩니다. 50호로 한다. 자, 1번에 공공택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줄칩니다.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자, 2번에 끝에 줄칩니다. 한옥. 자, 그 칠판 보시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인데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단독주택 용지를 자 이와 같이 개별 필지로 구분해서 공부할 때는 몇 호 이상? 30호 이상이 되게 되고, 자 개별 필지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 큰 묶음의 토지로 공부할 때는 몇 호? 50호 이상이 돼야 승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한옥은 50호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 공동주택 봅시다. 줄칩니다. 30세대 줄칩. 30세대 이상일 때 공동주택은 승인 대상이에요.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줄칩니다. 50세대로 한다. 자, 1번에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춘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되는데 조건이 1, 2번이 있죠.
그는 읽어보면 돼요. 줄칠 거 없습니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돌폭이 6m 이상인 이런 단정 연립이나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다만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50세대 이상이 2번 있죠. 줄칩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줄치고 갈로 떼어넘으시고 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줄치면 됩니다. 그럼 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여부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문제풀이 때 보시고 4번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습니까? 자, 그게 1번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2번의 끝에 줄칩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줄쳤어요. 그 밑에다가 이 말만 쓰면 되죠. 그거는 요거만 주의하면 되니까. 자, 시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 승인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군수가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 나머지는 다 이상이면 다 승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섰습니까? 자, 그리고 예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치고 다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되 1번만 주의해서 보세요. 국가 한국토주택공사가 시행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국가나 토주택공사 사업할 때는 무조건 누가 승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2, 3, 4는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할 수도 있죠. 공구별로 나눠서 하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되느냐. 1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하는데 2번에 보시면 공구별 분할할 경우 주택건설 호수 및 기준은 줄칩니다.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승인받았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해야 되죠. 착공은 언제 할 거냐. 그 밑에 공사 착수 의무기간이 되어 있죠. 사업자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계획을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다음 각 호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이자 하는 정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업제 신청받아 그 사유가 줄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 사유가 있으면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더 연장해준다는 뜻이죠. 자, 박사는 1번 봅시다. 단지 전체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줄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에 착공해라 이 뜻입니다. 2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죠. 1번 줄칩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이번에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그래서 원래 승인받으면 5년 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공구별일 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사 나눠서 한다는 뜻이죠. 1공구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2공구는 착공 신고 안 나왔다? 2년 내에 착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충학습에 대통이자 정당 사유라 되어 있죠. 그건 3, 4쯤에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공사 착수 신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수 신고하고 공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5번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봅니다. 6번에 매도 청구 등도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찾았습니까?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해야 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 봉이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승인 여부 통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을 때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둘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은 양갈로 3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 제목만 보면 돼요. 자 4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시고, 자 8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버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사업계획 승인 효과로 다른 법률에 인허가등 의제 협의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10번에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설계, 착공신고, 시공감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설계 버리시고 2번 표준설계도서 버리세요. 3번 시공, 4번 감리 다 버립니다. 여러분 중개업과 아무 관계 없는 곳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이 공인중개사 아무 관계 없는 것인데 17회 때 한번 나왔다 되어 있죠. 실수로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 많이 얻었습니다. 왜 이걸 중개사 시험에 냈느냐. 모두 정답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정답 처리는 안 해줬는데 다시는 안 내겠다. 아셨습니까? 중개업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주택관리 있죠. 주택관리. 아파트 관리소하면 소장되는 거 있죠. 시험에 놓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때 한번 문제 풀고 버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78쪽에 4번에 보면 사전방문 품질 점검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첨됐죠. 당첨된 사람, 입주자지를 가진 사람이 공사 현장에 방문할 수가 있어요. 방문하니까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사전 방문, 품질 점검단이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보지도 않고 또 개정돼 버렸어요. 법 만들어갖고 또 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품은 안 됩니다. 개정 내용이 또 개정됐어요. 너무하죠. 뭐 법이라도 좀 운용하고 뭐 개정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갖고 개정했고. 자, 옆 페이지 품질 점검단도 마찬가지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용검사로 갑시다. 자, 사용검사는 이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자,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됐는지 검사받는 걸 뭐라 부른다? 사용검사라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사업주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출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갈로한 출치입니다. 국가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사업자일 경우와 대통령이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출치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하시고 2번 밑에 3번은 뭐 3, 4달에 가서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은 사용검사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옆 페이지 가서 3번에 사용검사 절차 보시면은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2번에 줄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며칠 내 한다? 15일 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사용검사 효과라고 되어 있죠. 1번 다른 법률 의제는 버리시고 2번 주택, 대지 사용이나 3번의 임시사용 승인은 뭐 3, 4일쯤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업주체 보호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세요. 자, 대지 취득의 특례는 5, 6월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사업주체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죠. 1번 타인의 토지 출입도 5, 6월달. 넘어가면 2번에 토종 수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5, 6월달. 3번에 토지 매수 등의 위탁도 5, 6월달. 서류 무상 일람도 5, 6월달. 뭐 거의 시험에 안 묻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면은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5, 6월달에 봅시다. 자, 넘기시면 고급화 주택 인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이제 주택 자금에 있어서 주택 상환사채 발행이라는 것, 주택 상환사채가 하는 거 있죠. 예, 3, 4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거기 389쪽에 보시면 4번에 국민주택 사업특별 해결하는 거 찾았습니까? 버리시고 입주자 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의의나 2번에 입주자 저축 취급기간 정도만 5, 6월달에 한번 보면 되고 3번에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찾았습니까? 버리고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기간이나 5번 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도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주택 공급으로 갑니다. 주택 공급 391쪽에 자, 주택 공급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한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한 3문제, 주택 공급 여기서 2문제, 그럼 5문제죠. 한 문제는 용어 쪽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예, 가끔 주택 상환사채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주택 공급만 잘하면 5문제 맞추고. 그런데 뭐 공부를 하나 안 하지. 댁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뒤에 주택부까지 옵니까? 못 읽죠. 예. 내 국토계획 동행 안 보면 봅니다. 책 딱 보면 앞부분만 새카맣죠. 뒤에는 하얗고. 자,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분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임대주택은 임대를 한다 이 뜻인데, 자, 주택 공급 원칙은 자, 국토교통부령에다가 정해놨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거예요. 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예, 학습량이 한 150페이지 넘습니다. 그리고 매달 바뀌죠, 이거는. 매달. 그래서 시험이 아예 안 됩니다. 너무 잘 바뀌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부분, 여기에서 주택공급 출제되는 것은
자, 주택을 공급하면서 가격 안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투기 방지에 관한 거, 이런 내용 위주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많이 개정됐습니다. 이 책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 달에는 새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제가 빨리 책을 써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4월 달쯤에는 새 책이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392쪽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이라고 해놨죠. 주택 공급은 갈로 안에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적합이라고 해놨죠. 자, 주택을 공급할 경우 봅시다. 사업주체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거기에 셋째 줄에 내려오죠. 사업주체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내려가서 1번 사업주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 복리시설일 때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자 가면은 자, 여기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에요. 예, 현장이고, 자, 여기가 이 아파트의 견본 주택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 자 착공할 쯤에 뭘 모집합니까? 입주자 모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주자 모집할 때 견본주택 가보죠. 예. 가서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자, 이 견본주택에 관한 것을 보고 여기에 입주자 모집에 자,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하려면은 시장구청장이 뭐부터 받아야 된다? 승인. 복리시설일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다음한 다음에 또 줄칩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박스는 1번 국가자체 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에 위 일에 해당한 자가 단독 공동으로 출자하여 100분의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 1, 2번은 결국은 묶어버려서 옆에 묶고 씁니다. 공공사업자다 이 뜻이. 자, 공공사업자일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모집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자, 2번에 봅시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역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 갈로 떼놓으시고,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갈로 떼놓으시고,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의 계약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요 속에 있다. 주택 공급하는 규칙 속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요. 자, 그 다음 3번에 사업자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역시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 선택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요 속에 있다.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역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역시도 자세한 건 어디에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속에 있다. 그게 출제됩니까? 안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입주자 자격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4번에 마감자재 목록표 등의 제출이라고 있죠.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공급주택 표시 광고 4번 제출 의무도 3, 4월 달에 가서 보시면 되고, 6번에 주택 공급 업무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7번에 근본주택 건축 기준도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2절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의 공시라는 걸 찾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내용이에요. 이제 가격 안정과 투기 방지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으로 가는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추가됐어요. 뭐가 그래 많이 추가됐느냐? 자, 거기에 뭐 이 내용 중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398쪽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입주자 거주무라고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 바꿔놨고 또 바꿔버려. 공부도 하기도 전에 바뀌어버려요.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 올해 반드시 물을 내용이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종주택에 들어가면은 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자, 그럼 거주 몇 년 해야 되냐? 5년, 뭐 4년 이렇게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간 내에 또 이거 할 수 없이 팔아야 될 경우 있죠. 팔면은 자, 정부에서만 매입해 줍니다. 제3자에 못 팝니다. 그러면 매입할 때 매입 비용을 자, 몇 년 살았을 때는 얼마 주고 몇 년 살았을 때 얼마 주고 그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이제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시험에 내겠죠. 이거 뭐 이 정부에 작심하고 지금 만든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추가되고. 자, 그래서 일단 체계도에는 이 부분에 그 암기사항으로서 자 의무 기간 있죠. 거주 기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팔았을 때 매입해주는 비용 범위 있죠. 그런 건 좀 들어갈 거예요. 암기 프린트로 미리 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책을 펴보세요. 395쪽.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의 공시.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자, 봅시다. 줄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줄쳤습니까? 395쪽을 보세요. 자, 어떤 곳에서 1번 공공택지 줄치고, 자, 공공택지는 서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번에 줄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 거기에 줄치고, 즉 서울에는 민간택지 2번에 해당되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자, 그래서 이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다라는 것은 분양가를 상한을 정해서 이 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게 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자 분양가격을 자,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 있죠?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공동주택, 위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분양 가격을 어디서 정해 주겠다?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만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자, 이는 공산주의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죠. 이거는 나라에서 아예 아파트 가격 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느냐? 공산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딱 대통령이 되고 2년 차부터 시작해서 4년 만에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를 14억 정도로 올려놨어요. 지방이 1억밖에 안 했죠. 서울에 3억짜리를 얼마나 올려놨다? 14억. 3년 만에, 4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예요.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투기를 더 해놨고, 이 3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얼마 대줬을까요? 최고 얼마까지? 3억짜리 대출. 뭐 한 2억? 아니죠. 이때는 9억 내줬습니다. 3억짜리를 9억 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3억짜리를 9억을 내줘요. 대출을. 그러니까 가격이 이마에 뛰뿐이에요. 자, 자고 나면 1억씩 오릅니다. 자고 나면. 1억 오르면 거기다 대출도 올라가고 추가 대출, 두가 대출 내고. 결국 이게 이마에 대뿌니까 9억이 대출이 대뿌니에요. 예. 자, 이제 뭐 정권 말기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비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헌기 14억 하는데 여기 새 아파트 공급하죠, 이때. 새 아파트 똑같은 평수 34평짜리가 뭐 한 4억, 5억 해야 되는데 헌기 14억인데 세개 5억 하면 됩니까? 그래서 1을 더 붙였다 이거. 얼마? 15억.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합니다. 예. 이때 서울 분위기가 어떠냐? 전 서울 시민들이 다 투기했습니다. 예, 직장인들 5만 대출 다 땡겨가지고 투기 다 했어요. 정부는 뭐 했느냐? 오로지 딴 데 마음이 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만 생각 안 했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돌아가는 생각도 없고. 예. 자, 그렇게 하니까 가로늦게 어이쿠야 싶었겠죠. 그래서 이거 때리잡기 위해서 발표된 것이 종합 부동산세 6억 원 초과되면은 자, 중과세 때린다 이거 한데 아무 소용 없었죠. 가격 유지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새 아파트 이거 분양가격 잡기 위해서 발표됐던 게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합니다. 자, 이게 발표돼 버리죠. 네.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돼 버리니까 자, 얼마를 정해주느냐 이때 당시에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1,100만 원만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34평 같으면 얼마예요? 분양가가 4억밖에 안 되죠. 그럼 새 아파트 지으면 서울 시내에서는 전부 다 손해보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서울에는 주택 건설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모두 뭐가 된다? 둔화되고. 예. 재개발 재건축하면 다 손해봤는데 4억밖에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뜻이. 예. 이 금액밖에 인정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모두 수도하자. 자, 그리고 오래된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이 아파트 14억짜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합니다. 예. 계속 유지하고. 자, 10년 넘도록 사업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좀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너 재개발 재건축 할래? 그러니까 요거 분양가 상한제 없애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30일 날 2020년 12월 30일 날 14년이죠. 법을 개정합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라고 해놨죠. 여기에는 당연 적용하는 거로. 그런데 서울에 공공택지가 있습니까? 그 서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울에는 공공택지, 외택지죠. 민간택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택지, 외택지, 서울의 민간택지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2014년 12월 30일.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활성 뛰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까지. 자, 이때까지 이제 저 14억짜리가 17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자, 요때 이제 뭐가 발표되느냐. 현 정부 들어가 부동산 8.15 대책 발표하죠.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전국에 무작위로 다 지정해버립니다. 거래 못하도록. 자, 그러니까 가격이 또 어떻습니까? 유지됩니까? 더 올라가 버립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무수한 정책을 편다. 예. 무수한 정책을 펴고 최근에는 자, 서울의 재개발, 자, 재건축 지역에 또 뭘 적용하는 거로? 예, 분양가 상한제, 우리 배우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적용하러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올 6월 달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면은 올 6월 달부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한다 안 한다? 예, 또 수도되겠지. 그럼 가격은 떨어집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요? 시아파트 40까지 올라가 있죠.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재개발 전축도 못하고 수도돼 버리고 자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보유세 매겼죠. 예. 서울에 20억 30억짜리 보유세 매기가지고 몇 천만 원씩 세금 내도록 했는데 그런다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뭐가 잘못됐냐? 저도 20년 넘도록 이 주택법을 가르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렇게 규제가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최고의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폈는데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계속 예, 가격을 유지하고 더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저도 볼 때는 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뭔가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예. 어디만? 서울만. 울산은 문제 있습니까? 없죠. 서울만 엄청난 공급 정책을 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소득 정책이고 세금 부과 정책이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좀 안정시키고 떨어지려면은 그만큼 저렴한 주택 많이 공급해야 되죠. 아주 단순한데 답이 있는데 자 그걸 쉽게 시행을 못해요. 예. 왜? 서울의 집값 너무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투기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정부가 이 공공재정 정책을 좀 어느 정도 펴서 정부가 서울에 땅을 비싸게 매입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같은 거 있죠. 조성을 좀 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이거 못 떨어져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뜨리기 너무 힘들다. 그 당분간 유지해야 되죠.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뒤에 3, 40년 이상을 아주 천천히 연차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서울의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세종시에다가 자 도시를 만들어서 글로 좀 보내면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겠죠. 그럼 또 어디가 오르랍니까? 또 세종시가 오르다. 자,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저는 막 개인적으로는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예, 그냥 국민 스스로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거래가 되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결과는 안 좋았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1번 줄칩니다. 도시행생활주택은 적용 안 합니다. 왜 적용 안 합니까? 자체가 저가주택 아닙니까? 적용할 필요가 없죠. 2번에 경제자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줄칩니다. 경제자유에서 건설공간은 공동주택 줄치시고,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 인정해서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해결했을 때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3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줄칩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간은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건축을 정하지 않는데, 자, 관광특구라는 것은 우리 부산 같은 데 가면 해운대라 들어봤죠? 그 해운대 같은 데 관광특구예요. 거기에 공동주택 중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고층 아파트 있죠? 그건 적용하지 말아야 되죠. 왜? 어차피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예, 그거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말아야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찾았습니까? 이게 또 새로 추가됐죠. 줄칩니다.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그게 줄치고. 다음 항목의 줄칩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참여하는 등.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대통령이 제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자,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느냐? 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른, 자, 줄칩니다. 정비 사업으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아, 정비 사업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는 뜻이네. 야, 재개발 재건축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서울에 대규모로 하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줄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결국은 정비사업 중에 소규모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3, 4월 달에 가서 봅시다. 자, 왜냐? 아무래도 법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3번에 분양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월에 가서 보시고. 넘어가서 자 398쪽에 4번의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입주자 거주 업무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는 앞에도 말씀드린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일등 뭐 새 책 놓아야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분양가의 공시 찾았습니까?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 6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찾았어요.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에 투기가율 지정 및 해제. 자, 잠시만 쉬었다가 합시다.